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제2요구와 재표결 부결이 반복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서 퇴장했지만 정쟁보다는 민생, 진영보다는 통합이어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선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징계 청구권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권 초반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더욱 강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정책 참모입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보여줄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앞으로 2달여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입니다. 국정기획위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평가받는 정책참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 개발을 주도해온 이 원장은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복지정책 상당수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번 대선 선대위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 공약 전반을 설계했습니다. 첫날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에 이어 국정기획위원장까지 임명됐지만 관심이 모이는 정무수석과 정책실장 등 추가 인선 발표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중하게 인사검증을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매우 상식적이고 평범한 수준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서관급의 경우 내정된 사람들이 출근해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검증 작업에 들어간 주요 참모진 인선은 조만간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부처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 인사부터 행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보수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전까지 한남동 관저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대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등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김윤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 회의.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당 지도부는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았고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다른 비대위원들도 사의를 밝혔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 등 당 개혁 과제를 처리한 뒤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계속 좀 듣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지도부 총사퇴가 가장 깔끔한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김문수 전 후보는 당권 도전서를 일축하면서 당내 갈등에는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당 대표를 누가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당이 없어질 판인데 뭐.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에 대한 의원들의 반성도 잇따랐습니다. 대선 패배로 이어진 점, 이 일련의 모든 사안들에 너무도 깊이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와 대선 패배 수습책 등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한국 축구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이라크를 2대 0으로 꺾고 내년 북중미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박선호 기자입니다. 주장 손흥민이 부상 여파로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과 황희찬 등을 이라크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26분 만에 이라크의 최전방 공격수 알하마디가 퇴장당하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전반 36분 이강인의 프리킥을 이재성이 머리로 마무리했는데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이강인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도 또다시 골대부로 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반 시작과 함께 김진규를 투입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김진규는 후반 18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골망을 흔들며 북중미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어 후반 37분 역시 교체 투입된 오연규가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전진우가 오연규의 축포로 이어진 값진 도움까지 기록했습니다. 험난한 이라크 원정을 2대 0 승리로 마무리한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대회를 시작으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역사를 썼습니다. 동료들이 잘 도와준 덕분에 좋은 찬스를 또 만들었던 것 같고 또 월드컵을 결정짓는 골을 넣어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대표팀은 오늘 오후 귀국해 오는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최종전을 준비합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겠다는 상황이어서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5일 의회에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방기 보고서를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엔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국가를 심층 분석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갈등이 고조되던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전격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무역 협상이 재개될 전망인데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는 90분간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에 양국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해온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한 지난달 제네바 고위급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의 실무 협상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It's very complex stuff, and we straighten it out. The agreement was we're going to have Scott and Howard and Jameson will be going and meeting with their top people and continue it forward.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차별적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 등을 지적한 건데 트럼프가 이에 대해 정책 변화 여지를 남기면서 이 문제 또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hinese students are coming. No problem. No problem. It's our honor to have them, frankly. 이번 전화통화에서는 또 미중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부부 동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자신도 시 주석 부부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인도 태평양 순방에 나서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관계가 파국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 밝혔고 머스크는 배은망덕하다며 반격 수위를 높였는데 테슬라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 감세 법안을 공격한 머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는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 was surprised because you were here. Everybody in this room practically was here as we had a wonderful send-off. He said wonderful things about me.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법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실망스럽다고도 했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담겼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갑자기 달라졌다며 법안 공격의 의도를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머스크가 지지한 인사를 지명 철회한 것도 머스크가 쓴소리를 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러자 머스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중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감세 법안을 본 적도 없다고 썼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도 깎고 법안의 지출 증가 항목도 삭감하라고 맞섰습니다. 대선 당시 머스크가 없었더라도 승리했을 거란 트럼프 발언에도 정말 배은망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자 트럼프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없애자 미쳐버린 것이라며 예산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머스크와의 정부 계약을 끝내는 거라고 썼습니다. 둘 사이에 반목이 격화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머스크의 순자산이 올해 들어 640억 달러, 우리 돈 85조 원 이상 줄었으며 이는 세계 500대 부자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70톤이 넘는 대형 중장비가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밤중의 날벼락으로 주민 150여 명이 크게 놀랐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거대한 철제 기둥이 아파트 외벽에 비스듬히 걸쳐 있습니다. 기둥 끝과 맞닿은 꼭대기층은 벽면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 인덕원 동탄 복산전철 공사 현장에서 무게 70톤, 길이 40m가 넘는 천공기가 쓰러지면서 인근 아파트를 덮친 겁니다. 15층짜리 아파트인데 이제 탑층에 한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목이 꺾이면서 그 아래층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굉음이 이제 2번은 들렸고요. 너무너무 큰 소리가 들렸고 정말 뭐 지진이 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사고를 우려해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150여 명이 인근 호텔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놀려요. 지금 몸만 빠져나왔는데 답답하고요. 지금 숙소로 가는 거 있는데 아유 혼났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를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반도 출동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유관 점검 결과 아파트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을 완벽하게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밀 안전 진단을 받음으로써 입주민한테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3대를 이용해 넘어진 천공기를 절단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코스피가 11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한 덕분인데 정부의 주가 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아린 기자입니다. 2,812포인트. 지난해 7월 이후 볼 수 없었던 코스피 2,800선이 돌아왔습니다. 대선 전날인 2일 종가는 2,690선, 지난 4일 71포인트, 어제 41포인트, 도합 112포인트 넘게 급등한 결과입니다. 일명 허니문 랠리,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자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4일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외국인은 어제도 매도보다 매수가 9천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주가 상승세를 더할 땔감도 추가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어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4월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개정안과 비교하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더 확대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에 더해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감사를 뽑을 때는 3%까지만 인정해주는 일명 3% 룰을 추가했고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주주가치 재고란 측면에서 주가 호재일 거란 해석이 많지만 재계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인 만큼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가 실사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란의 대규모 히잡 시위를 소재로 한 스릴러 신성한 나무의 씨앗, 필리포 형제 감독의 공포 영화 브링 허백도 이번 주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We are all descendants of the finest dragon fighters from everywhere the Vikings ever traveled. 수백 년을 이어온 바이킹과 드래곤의 전쟁. 하지만 족장의 아들 히컵은 바이킹의 신념을 따르지 못해 겉돌기만 합니다. It's okay. I won't hurt you. 설상가상 전설의 최강 드래곤 투슬리스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They've killed hundreds of us. And we killed thousands of them. 드래곤을 죽여야 하는 부족과의 갈등에 결국 가족과 친구 모두를 잃게 됩니다. Alright, bud, you ready? 실사 영화로 돌아온 애니메이션 흥행작 드래곤 길들이기가 가장 먼저 한국 관객들과 만납니다. To find the perfect locations for our island setting of Berk and the dragons, a land that the dragons could believably inhabit. 20년간 꿈꾸던 수사판사로 승진한 이만. خب الانم که قاضی تحقیقات شده این خطرها هست دیگه. آفرین بابا جون. 수도 테헤란에서 대규모 히잡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딸들과 논쟁을 벌인 어느 날 안전을 위해 지급받은 총이 사라지면서 가족에 대한 믿음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올해 가장 용감한 걸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죽음으로 입양된 남매 앤디와 파이퍼. This is their new sister and brother. Oliver lost his family just like you guys. 고립된 집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의식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I've spoken with an angel. It showed me a way to be a mother again. 남매는 새엄마가 숨긴 끔찍한 비밀을 목격하게 됩니다. 영화 톱투미의 쌍둥이 형제 감독 데니와 마이클 필리포가 미스터리 호러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상입입니다.
현충일 연휴에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현충일이 오늘 아침 강릉은 24.5도로 열대야 기준에 가까운 기온으로 출발했고 한낮에도 강원 동해안과 경북 지역은 30도를 웃돌아 덮겠습니다. 서울은 오늘과 내일은 28도, 모레는 29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30도로 나날이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경기 북서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모레 강원 내륙 산지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덩달아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청주, 대전, 전주와 광주,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현충일 아침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 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화이팅! 쟁쟁이가 난리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왜 40살짜리 이준석은 안 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와, 줄을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